초융합. 네네. 경계가 무너지고 편리함이 기준이 된다. 이 초융합의 대표적인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기도 하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초기 단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입니다. 아,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은 방송 따로, 통신 따로였습니다. TV 따로, 전화기 따로였죠. 예, 예. PC 따로였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네트워크 융합되고 단말이 융합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들이 기존의 방송 사업자, 통신 사업자로 분리되어 있다고 그런다면은 방송과 통신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KT나 SKT를 통신사로 봐야 됩니까? 방송사로 봐야 됩니까? 이야, 이거 핵심 질문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융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보면은 창조적 파괴, 그렇죠. 예, 혁신적 파괴 예, 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바로 융합이라는 것은 예. 가장 자본주의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저는 수단이다, 방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현실. 네, 초현실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가상. 네. 가상이 현실을 이끈다. 네네. 이 바뀐 거 아니에요? 현실이 있고 가상이 나올 것 같은데 가상이 오히려 현실을 이끌어낸다. 이제 앞으로 사회는 그렇게 네. 되겠죠. 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표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현실에 가상을 입힌 게 이제 그 혼합 현실이거든요. 증강 현실이나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가상 현실은 이제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그 홀로그램으로 뭐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인체의 그 구체적인 부분 장기를 이제 비춰서 원격 수술 할 때 쓴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결국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현실보다 더 현실감을 준다는 거거든요. 보다 더 현실감을 준다는 것은 바로 몰입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초현실로 넣은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5G를 통해서 유통될 흘러다니게 될 콘텐츠 서비스를 전제로 해서 그 콘텐츠와 서비스는 초현실을 기반한 콘텐츠와 서비스일 것이다.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그렇죠. 거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미디어가 발전된 역사를 한번 봐보시죠. 처음에 뭐 어떤 미디어가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라디오? 그건 이제 전기가 발명되면서부터 라디오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인쇄 매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원시 시대에 가면은 벽화도 이제 미디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전기 미디어부터 본다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듣는 오디오로서 라디오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라디오가 1930년대까지만 해도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미디어가 됐던 겁니다. 그걸 약간 좀 지나면서 이제 1940년대에 TV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그 흑백 TV 보라면 보시겠습니까? 안 보죠. 안 보죠. 근데 그 다음에 80년대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컬러로 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디지털로 해가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HD. 고선명 TV가 만들어진 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UHD TV가 있죠.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근데 그 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UHD 이전에 컬러하고 디지털과 UHD 사이에요. 기술이죠. TV 기술로 3D TV가 있었죠. 그렇죠. 입체 TV. 네, 한번 보세요. 쭉 발전 과정을 보면 미디어의 발전 과정 그리고 미디어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콘텐츠가 달라지죠. 오디오, 그 다음에 흑백 콘텐츠, 컬러, 그 다음에 고화질, 3D 입체, 그 다음에 초고화질.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콘텐츠를 아주 현실감 있는 콘텐츠를 보고 싶어 하죠. 실제로 UHD가 되면은 3D 장치를 장착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냥 3D로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3D의 이제 수명이 짧았던 것은 왜 그러냐면요. 고화질 UHD 콘텐츠를 보게 되면 입체감이 있습니다. 원근각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3D가 수명이 짧았던 것. 거기에 이제 안경을 써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불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5G 환경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단순히 이 TV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 복합현실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용 AR, VR 콘텐츠입니다. 그렇죠.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바로 이런 이제 특수 장비를 예, 끼고 AR, VR 콘텐츠로 하면 예. 바로 현장감 있는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 운전도 정비할 그렇게 때. 하고 정비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그 사고에 대비한 훈련도 요즘은 AR, VR을 통해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이 있겠죠. 실습 교육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지금 AR, VR 콘텐츠를 통해서 한다고 그런다면은 훨씬 큰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또 쓰이는 이제 앞으로 유망한 분야가 공연이죠, 공연. 공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공연 콘텐츠로는 예를 들어 BTS, 그다음에 한류 아이돌 그룹들의 홀로그램을 통한 공연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실은 지금처럼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그런다면은 온라인으로 실제 BTS가 공연도 있지만 언제든지 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가상의 현실을 통해 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걸 이제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의료 분야에서 크게 활용이 될 텐데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특정 장기를 띄워서 예. 어디에 지금 질병이 있는지 그러면 원격으로 수술이 또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현장에 있는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이제 예. 새롭게 열린다. 저는 그래서 이 5G에서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콘텐츠 분야,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 초현실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예.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저는 이제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재밌고요. 실질적으로 5G를 보면서 디지털 포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정말 이제 이거를 또 넘어서는 거죠. 기술하고 경쟁이라든가 기술을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술 자체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네, 네. 형태의 그 정책이 필요하다. 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네. 앞으로 계속 이제 방송과 통신의 정책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실 우리 고 박사님이신데 네. 앞으로의 방향들은 어때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그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회는 그 기득권에 의해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득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가 왜 사회주의보다 월등하느냐, 왜 지금도 살아남아 있느냐 이런 얘기할 때 보면은 자본주의의 자기의 혁신성, 자기의 혁신성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를 파괴하면서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혁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기득권의 벽이 너무 강고할 경우는 새로운 혁신, 그리고 그 혁신을 시도하려는 혁신가와 스타트업이나 벤처 같은 기업들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경제계에 우리 사회에.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그러한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기업에 그리고 우리 사회 경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선 기업으로 보면 대기업들이 또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또 그러한 어떤 독과점이라든가 공정 경쟁을 관리 감독해 줘야 되는 정부에서 그러한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보다 좋은 평가를 해서 그러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노력들이 질식이 되지 않는 사회가 저는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타다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그런 많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은 야, 이게 혁신이냐? 그러나 그건 저는 작은 혁신이라고 봅니다. 즉 작은 데가 아니라 혁신의 방점이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과 완전히 다른 걸 만드는 것도 혁신입니다만은 지금과 약간이라도 다른 사고방식, 서비스 제공, 거기에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 저는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혁신으로 보호를 해줘야 큰 혁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그러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러면 택시 업계, 그다음에 거기에 생계를 걸고 있는 택시 기사분들, 그럼 그분들을 그러면 기득권으로 해서 매도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탱하기 위해서 어느 업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소프트하게 랜딩할 수 있는 네. 업이 사라지더라도 이분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가게를 걱정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 안전망이거든요. 이번에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고용 안전망,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각별히 많은 고려를 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즉 그러한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져야지 이런 혁신을 통해서 업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당연히 그걸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 이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어떤 혁신에 따른 불이익을 작은 기업과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한테만 오롯이 전가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아마 저라도 그걸 수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회의 제도이고 그걸 운영하는 게 바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균형 있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규제와 제도를 설계한다고 그런다면은 지금의 이런 혼란상들은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